오늘의 전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던 건 대단한 일이었다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은 김 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며 미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 3가지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WTO 제소 등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부터 사흘간 공동파업에 들어갑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 대란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9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인 어제 일부 시위대가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입법회 건물 대부분을 통제하고 오늘 새벽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대를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이 30도, 강릉과 대구는 31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고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스몰 D를 검토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백악관 측과 행정부 모두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이번 판문점 회담을 몇 주 앞두고 미 행정부 내에서 새로운 협상안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개념은 핵 동결이며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수용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핵 동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협상안은 북한에 현존하는 무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미사일 능력도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이란 협상안에 대해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실무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역시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며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동을 요청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들 대부분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제재가 장기화되면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하반기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열과 충격에 강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재료로 현재 업계에서는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일 수입 의존도가 한 94% 정도 되거든요. 타격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반도체 업계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나머지 2개 품목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모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꼽히는데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장기화돼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그동안 국내 경기를 끌어온 반도체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는 시점에 맞게 공급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일본 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불화수소 수출 제재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육군 7사단 소속 A1병이 동기생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모 공군부대 안에서는 부사관 2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육군 A1병이 같은 부대 동기생 B1병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해 군 헌병대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예하부대의 A1병은 함께 외박을 나간 B1병에게 폭언을 하며 뺨과 복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군 수사당국은 A1병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는 B1병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외박에서 돌아온 뒤에는 다른 2명의 병사도 이런 가혹행위에 가담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B1병을 괴롭힌 건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공군 방공유도탄포대 안에서는 어제 부사관 2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군은 이들이 부대 내에서 서로를 폭행했는데 중상은 아닌 상태로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사관이 다른 부사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버려지는 아기들을 돌봐온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 절차를 몰라서 생긴 일이라는데 담당 지자체는 부정수급된 2억여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이 교회에선 버려지는 아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담임 목사 이모 씨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 자녀를 포함해 12명의 자녀를 둔 이 목사 부부는 지난 5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의 아내는 매달 290만 원을 벌고 이 목사도 교회로부터 4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목사 부부가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이 목사가 행정 절차를 잘 몰라 소득이 변했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는 아니라며 수급액 환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지난 10년 동안 1,500여 명에 달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강원도 삼척항 목성 입항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보 구멍을 비판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 문제를 계기로 두 범보수 정당이 손을 잡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최고위 회의를 마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일정이 없던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2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두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북한 목선 입항과 사실 은폐 의혹을 안보 구멍으로 규정한 두 보수 정당이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임위 차원의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오 원내대표도 국가안보가 뻥 뚫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사건이라며 대여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일종의 국가 반역이죠. 바른미래당에서는 24명 활동하고 있는 의원 전원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가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지연 전술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드디어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이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의 교육 현장에서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인상하라! 이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각종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내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파업 동참을 예고한 5만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000명이 파업을 벌여 2,000곳 가까운 전국의 초중고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체급식 제공 또는 개인별 도시락 지참 등의 대안을 마련 시행하고 방과 후 돌봄 운영에도 차질 없이 없도록.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여 인원을 활용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단축 수업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큰 침체에 빠졌죠. 국내 대표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한 곳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국내 해운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39조 원의 매출과 함께 106만 TEU의 운송 능력이었던 것에 비해 매출은 10조 원가량, 운송 능력도 절반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신뢰도 하락과 함께 선박 공유 등의 필수인 해운동맹에서 배제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노력으로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얼라이언스 협력이 보장됨에 따라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신뢰 회복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선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현대상선은 준회원 같은 자격이다 보니 항로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선박의 빈 공간을 쓸 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현대상선 측은 세계 3대 해운동맹 모두와 협의했으나 주로 취급하는 미주 항로와 유럽 항로에서 점유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을 3대 얼라이언스 모두와 다각도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현대상선 입장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기로 결정. 정부는 내년 하반기엔 현대상선의 영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현대상선의 가입으로 해당 해운동맹의 항로 점유율이 2에서 3%포인트가량 높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란 정부가 핵 합의에서 정한 전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국과 맺은 핵 합의 4년 만에
이를 위반했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규정한 전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를 넘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که من اطلاع پیدا کردم ایران طبق برنامه‌اش از مرز 300 کیلو عبور کرده و این اعلام هم قبلا کرد.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3.67%까지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습니다. 보유량은 최대 300kg으로 이란은 2031년까지 이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전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핵합의 이후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가운데 나온 대응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추가로 핵합의를 조금 더 이행하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해 농축 우라늄의 농도 한계를 더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군사 옵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유조선 피격과 드론 격추 등으로 아쿠아일로를 걷는 양국 간 갈등이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어제 홍콩 주권 반환일을 맞아서 홍콩 시민 55만여 명이 거리로 나서며 송환법 반대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과격 시위대는 우리나라의 국회 역할을 하는 입법회 건물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도구를 이용해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을 하는 홍콩 입법회 건물 유리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건물 안으로 난입한 과격 시위대는 벽에 친중 정부를 조롱하는 낙서를 하고 의사당을 점거합니다. 어제 주권 반환 기념일을 맞아 55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송환법 완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격 시위대 수백 명은 심야에 입법회 건물로 난입했습니다. Second floor into what is truly an impressive room and something where you just have this sense of we're not normally supposed to be here.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입법회는 사상 처음으로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Have this problem solved, have this crisis being alleviated, is still carried on by Chief Executive. 당초 늘어난 시위대로 인해 건물 밖으로 밀렸던 경찰은 강경 진압을 예고한 뒤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건물 안엔 소수의 인원이 남아있고 외부에 있던 시위대도 계속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 디즈니사의 영화들이 한국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할리우드 신작 스파이더맨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현재 영화 흥행 순위 1위는 같은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한 알라딘입니다. 매력 있는 지니와 주체적인 자스민 공주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명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4는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하며 전 연령층에 고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앞선 두 영화와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라이온 킹은 모두 디즈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즈니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도 오늘 개봉했습니다. 어제 낮 기준으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73.8%의 압도적인 예매율을 기록했습니다. You know, this is my third trip to your beautiful country, and I'm so happy to be back here. I love it here. The people, the food. 오늘 새벽 0시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에 대해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은 변칙 개봉이라며 월요일 심야부터 개봉하면 이전 주 개봉작은 3, 4일 만에 스크린을 내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진범, 기방도령이 곧 개봉하며 할리우드 대작과 맞붙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서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라는 주제로 오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이어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서는 안전보건 분야 기관과 기업 등의 채용 상담 등도 진행돼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평소 갈고 닦았던 춤 실력을 톡톡히 발휘한 한 중국 남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복을 입은 한 남성. 마치 무용인 듯 무술인 듯 과감하고 섬세한 손동작과 코믹한 표정이 눈에 띕니다. 더 놀라운 건 이곳이 진통을 겪는 아내가 누워있는 조용한 병실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즉흥적으로 막춤을 춘 건데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한 실력입니다. 흔히 출산의 고통은 여성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라고 하죠. 아내를 위해 온몸을 던진 아빠 덕분인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는데요. 이런 남편이자 아빠를 둔 아내분과 아기는 참 행복할 것 같네요. G20 정상회담에 연이은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존재감이 없다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남북미 정상 멀리 이쪽을 지켜보는 희미한 모습의 남성이 보입니다. 바로 반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은 아베 총리를 합성한 건데요. G20 폐막 직후 사저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을 지켜봐야만 했던 아베 총리의 무능함을 비판한 겁니다. 원리만큼 찾기 힘든 아베 총리의 존재감, 일본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듯하네요. 하지만 여기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해 박수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 근무 중인 48세의 구자필 주무관. 햇살이 따가웠던 어제 격자 무늬 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파격적인 옷차림으로 출근한 겁니다. 어제부터 경기도청에서는 복장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2달간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는데요. 이 주무관의 시원하고 편안한 옷차림에 주변 동료들은 큰 호응을 보냈다고 합니다. 격식을 깨는 옷차림으로 일의 능률도 쑥쑥 오르길 기대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는 도로공사 측의 반발에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금 수납원들 40여 명이 이틀 전부터 요금소 지붕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사측이 이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회사 정규직은 고용 보장이 되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건데요. 이에 도로공사 측은 본사에 직접 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백발의 할머니가 있는데요. 체력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거운 역기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백발의 셸리 웹 할머니는 올해 81세입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3차례 미국 신기록을 세웠고요. 세계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제대회에서 10살 아래 할머니를 누르고 우승도 했는데요. 메달만 무려 17개. 처음 역기를 들 땐 잘 걷지 못했다는데 이젠 천하장사 못지않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여성들이 대문 앞에 뭔가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간 건 6살 자폐 아동이 끔찍이 사랑하는 챔피언 벨트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런 딱한 사연을 접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해 범인을 수배했는데요. 도둑도 제발이 저렸던 걸까요?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서 미안하다며 자필 편지와 함께 물건을 다시 보내왔다고 합니다. 애초에 훔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남다른 그림 실력을 가진 화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가 무쇠로 만든 팔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림 전시회입니다. 알쏭달쏭한 작품 세계. 화가를 한번 만나볼까요? 긴 머리의 여성분. 그런데 펜을 쥔 손이 좀 다릅니다.
무쇠팔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화가 로봇 에이다입니다. 이번 데뷔 무대에서 무쇠팔로 그린 그림이 100만 파운드에 팔리기도 했다는데요. 화가로 첫 데뷔 무대는 성공적이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춘천과 의석은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은 쉬어가면서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올라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부산과 울산에서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요.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후엔 오존 농도 또한 짙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 21.4도, 강릉 23.4도, 대구는 2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 전주, 광주 29도, 안동과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저녁엔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낮 동안 비가 올 텐데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건 다음 주 목요일경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